여보세요? 박희진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거의 합의했다고 프랑스의 피에르 모스코비치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주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치러진 조기 선거에서 분리 독립을 지지하는 카탈루니아 통합당이 출구조사에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연말 소비 특수와 그리스 이 두 가지 이슈에 따라 움직일 전망입니다. 현대 기아자동차의 미국 연비 과장 사태 이후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 선호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를 어기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은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규제 준수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의 금리 담합과 횡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주말 사이 겨울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강원도 산간지방에는 하얗게 눈이 내렸다고 하죠. 그런데 또 이 추위 덕분에 미소 짓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백화점들인데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겨울용품 판매가 늘고 있고요.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송년대목으로 이어가겠다 하고 기대가 높다고 하는데 이 변화를 놓고 우리 시장의 소비 심리가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는 좀 성급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연말에 백화점만이 아니라 온기를 되찾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테크에 대한 내용 2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살 때는 금값, 그런데 팔 때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금재테크.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금재테크의 모든 것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2000-4974부터 5까지 두 대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출발합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지난주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지난주 연말 쇼핑 시즌을 알리는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특수 효과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급등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탑 헤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땡스기빙 쇼핑 매출은 지난해보다 1.8% 하락했지만 온라인 쇼핑 매출로만 따져보면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작년보다 26%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소비 증가로 뉴욕 증시 얼마나 올랐는지 지수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1.35%, 172.79포인트 크게 올랐습니다. 13,009.68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1.38% 상승하면서 2,966.85, S&P 500 지수 역시 1.3%대 크게 오르면서 1,409.1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주목할 것이 재정절벽 협상 그리고 주택시장 관련 지표들입니다. 재정절벽 협상 상황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는 주택가격지수와 신축주택 판매 동향 등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번 주 여기에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유럽 주요국 증시들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기업 환경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유럽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그리스 지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 끝에 가서 주요국 증시들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5,819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와 프랑스 카크 지수는 0.8%대 상승률 보였는데요. 각각 7,309.13 그리고 3,528.8로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증시는 지난주 내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2,000선 붕괴를 가까스로 면했는데요. 이번 주 2,000선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은 그다지 많진 않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어두운 전망이 더 많습니다.
지난주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56%, 포인트로는 144.28포인트나 올랐습니다. 9,366.8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58% 상승하면서 2,027.38, 홍콩 항생지수 0.79% 오른 채 21,913.98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주 환율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원 올라서 1,086.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 외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튀는 나라박 소식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일하고 나시니까 더 소중한 주말이시죠? 네, 주말이 이렇게나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일본 소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은 20년 전에는 정말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나라였죠. 1989년도에는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에 있는 가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일본의 가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해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었고요. 또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로커펠러가 거의 일본 것이 될 만큼 이런 위협적으로 느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일본 하면 노령화가 심화가 되고요. 또 여러 그 위풍당당하던 브랜드들이 점점 그 기세가 기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에다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예. 바로 비즈니스 위크의 뉴스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요. 일본이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이들 기저귀 판매량을 훨씬 웃돌았다는 게 나오면서 재밌는 정말 통계군요. 네, 예. 노령화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사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할 만한 곳이 못 된다. 일본에다 투자를 하는 길은 망하는 곳이다.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여기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가 일본이 가라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 투자하는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작년이나 거의 10년째 니케이 지수에다가 투자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로섬 리턴을 받았다고 해요. 즉 아무런 리턴을 받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턴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는 약 25% 정도의 그런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외국 프랜차이즈나 일본 전 지역에 퍼져 있는 프랜차이즈 등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가치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낮게 평가한 가치로 구입을 하고 나서 조금 뒤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름세를 지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투자자들의 일본에 대한 역발상적인 투자, 네. 과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예. 그렇다면 미국에는 도대체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미국도 사실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뭐 부동산 시장도 거의 붕괴가 됐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시장에도 분명히 투자할 곳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바로 오일인데요. 바로 이런 석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이 되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일을 생산하는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전혀 자신들의 오일을 개발하지 않고 중동 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오일을 수입을 많이 해다가 썼는데요. 이들의 그런 어떤 전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0년이 되면 정말 지금은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확하게 어디를 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더 많은 오일을 캐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오일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큰 돈을 벌을 수 있을 거라는 관망입니다. 네. 뭐 최근에 셰일가스 얘기도 많이 있지만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진 미국,
때로는 참 많이 부럽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가 오늘은 계속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관망되고 있진 않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예.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까지 그 황영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황영권이 예측한 것이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좀 많이 맞아가더라고요. 네. 그럼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네네. 예. 다음 뉴스는요, 바로 노키아에 관한 것입니다. 노키아가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사실 제가 10월 달 정도에 에스코 아호라고 전 핀란드 총리이시자 노키아의 그 부회장님이세요. 그분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노키아는 전혀 망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실 피처폰들이 아직도 분명히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노키아가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노키아는 그저 스마트폰 시장에서만 밀려났을 뿐 아직 굉장히 건전한 회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노키아는 굉장히 좋은 미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노키아가 30년 동안이나 연구 개발해온 것이 있는데요. 바로 투르카 맵이라는 건데요. 그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비게이션인데 전 세계에 있는 곳곳의 정확한 빌딩의 모습과 그 위성 사진과 마찬가지인 굉장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런 기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멋진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애플조차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키아는 곧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께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노키아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전반적으로 다 여행을 하면서 모든 곳을 직접 촬영을 했고요. 또 위성을 통해서 그 실시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내비게이션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키아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투자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키아의 신성장 종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내비게이션, 시장에 소개되기를 많이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금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연락 주십시오. 2부에서 저희가 금값에 관련되는 그리고 금 투자 관련되는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금값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금값 제대로 받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의 신문고 02-2000-4974부터 5까지 2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자자 여러분을 위한 코너죠. 오늘의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금 좋아하시는죠? 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예. 네. 증권 전문가이시기는 한데 네. 금 재테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금 재테크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는 거의 1,900불을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2,000불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조금 보였었고 예. 하지만 여전히 좀 투자 매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덧붙여서 일단 글로벌 양적 완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돈의 풀림 현상으로서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갈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금 쪽이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네네. 매력적인 시장이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추수 감사절 때문에 쉬었고요. 네네.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유럽 증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지수는 28포인트 상승한 5,81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독일 예. 지수는 64포인트 상승한 7,309포인트, 그리고 프랑스 지수는 30포인트 상승한 3,528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 특히나 독일과 프랑스 지수가 조금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미국 최대 이제 소매업체 월마트 네. 추수 감사절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였는데 네.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중에 최대 판매를 지금 달성했다고 하고요. 네네. 사실 김 과장님하고 지난주에 얘기를 나누면서 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우리 네네. 증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네. 얘기를 했는데 좀
관련 소식을 전해주시죠. 일단 뭐 내용을 조금 살펴본다고 그러면요. 월마트가 거의 뭐 사상 최대 판매 달성을 기록을 했고 뭐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후 12시까지 초당 5천 건에 가까운 거래가 이루어져서 예. 네, 전체 거래 건수가 1,000만 건에 100만 건이 아니라 1,000만 건에 이르렀다고 좀 밝혀졌고요. 네. 그다음에 팔려나간 TV 대수만 해도 130만 대가 넘는다고 좀 네, 밝혀졌습니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좀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특히나 수혜주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좀 분석을 해본 결과로 어찌 보면 온라인 매출이 좀 많이 증가를 했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살펴본다고 하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뭐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으로 쇼핑한 건수가 최대 3배가 늘어났다고 좀 발표가 있었고요. 이베이 예. 또한 모바일 기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지난해보다 153% 증가했다는 걸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늘 강조를 해오는 부분이지만 역시나 모바일 쪽에 네, 관심을 꾸준히 좀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의 가장 큰 수혜주로서 이제 IT 업종, 그다음에 네네. 온라인 쇼핑 업종을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삼성전자 네. 뭐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연일 맞습니다. 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네네.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큰 수익률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는 예, 말씀을 예. 드렸긴 했지만 어찌됐건 IT의 대장주로서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뉴스거리를 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한 회사에서 IT 업종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그런 업체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모바일 부분을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휴대폰 매출의 세계 1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여기나 독보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대량 매수에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1위가 삼성전자였고 2위가 현대위아였는데 그 금액 자체가 거의 5배 가까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루로만 봤을 때는 거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만 매수를 했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투자 매력은 여전히 좀 꾸준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대표를 하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그런 아직도 마지노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많은 상승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사상 최고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좀 한 템포를 좀 기다렸다가 놀림목이 주어졌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일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로존 재무장관 지금 일정도 잡혀 있는데 네.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코스피 좀 네.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뭐 1900선 회복을 했습니다만 네. 이번 주 우리 코스피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유럽 대표자 회담이 좀 있을 예정이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에 과연 추가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예. 없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난주에도 꾸준히 이렇게 어찌 보면은 지원을 해줄 거라는 계속 그런 말들이 오가다가 결국엔 예. 협상이 좀 결렬이 되고 이번 주에도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협상은 어찌 보면 종결을 좀 지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있는 자본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정상회담에서는 좀 확실한 코멘트를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재정 절벽 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약간 좀 수그러진 면이 그렇죠. 있지만 이번 주에는 또다시 공화당과 그리고 오바마 간의 힘겨루기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컨센서스 자체는 그러니까 예상 자체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바마하고 공화당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무언가 결과물을 도출해내지 않을까라는 전반적인 예상들이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잡음은 역시나 존재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 헬스케어 부분하고 그리고 부자 증세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공화당 쪽에서는 부자 증세에 관해서는 방법론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헬스케어 자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잡음들이 어찌 보면 증시의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역시나 쇼핑 시즌이 좀 다가오고 있고 예.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하박은 역시나 경직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눌림목이 주어졌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우리 경제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 환율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엔화가 최근 와서 약세 모습을 네, 맞습니다. 보이고 있고요. 분명 이것도 우리 증시에 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차트를 좀 예. 보면은 좀 좋겠는데요. 이 차트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원화하고 그리고 일본 엔화하고의 3개월간 차트입니다. 이 밑에 보시면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우리나라의
네, 원화 달러 대비 원화고요. 그리고 예, 여기 이제 환율이군요. 네, 예. 이 녹색 부분이 그 엔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화는 마이너스 4.17%고요. 그리고 엔화는 5.24%로 돼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일수록 강세를 보인다는 그렇죠.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되는데 이거하고 정확히 매칭이 되면서 현대차하고의 주가가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본 기업하고의 경쟁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네, 자동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예. 누군가는 IT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IT는 우리나라가 네, 일본을 어쩌면 약간 넘어선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좀 제껴두고 과연 정확히 매칭이 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현대차하고 도요타 아니면 뭐 다른 여타의 그런 일본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정확히 동일하게 10월 달부터 지금 우리나라 환율 강세가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예. 그거하고 정확히 일치하게 현대차도 10월 달부터 거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거하고 반대로 도요타라든지 아니면 혼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확히 그거하고 반대로 움직였고요. 지난밤에도 어찌 보면은 일본 시장에 있어서의 자동차 관련주들이 거의 2%에서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환율 측면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나 수출 경쟁력이라는 부분으로 갈 수 있고 주가로 좀 이렇게 끌어당겨 보면 과연 어떤 업종이 가장 어찌 보면은 좀 손해를 볼 수 있느냐라고 좀 지켜본다 그러면 역시나 바로 자동차 자동차군요. 업종으로 예.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자동차 부분의 흐름은 네. 좋지 않아 보이는지요? 일단 뭐 금요일 장세에 있어서 예, 예.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공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현대차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부분은 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과감한 베팅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글로벌 그런 자동차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뭐 9%를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유럽에 있어서의 10%를 넘어갔다든지 이런 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공이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물론 접근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과감한 투자는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늘 환율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일본 엔화 약세가 과연 주춤해지면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현대차는 충분히 다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요. 현대차가 과연 다시 또 주도주로서 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오늘장 네. 전망 좀 해주시면서 네. 투자자들을 위해서 오늘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거의 사상 최고의 뭐 월마트가 매출을 기록했다시피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난주하고 똑같이 컨센서스는 IT에 좀 집중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대장주를 이룰 수 있고 그로 인한 뭐 부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G전자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좀 어찌 보면 뉴스거리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그 휴대폰 부분에 1위를 성능 했었죠. 판매를 평가를 했었는데 그 1위를 했기 때문에 LG전자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 하나만 더 덧붙인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그런 홈쇼핑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수급적인 측면이나 최근에 있었던 강세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CJ 오쇼핑을 좀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감영 하나증권 과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시간 금방 가네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국내 경제 이슈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표학길 교수와 함께 지금 대선 후보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 관련된 공약들 비교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기금속유통협회 유동수 회장과 함께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금, 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